제인아, 부탁할 게 있는데 나 김한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너가 진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너밖에 없어서. 김한과 이혼하기로 한 유경이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김한 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그 집에서 고생은 다 하고 식모 취급조차 못 받고 살았어. 나는 시댁에서 구박받고 사는데 너는 좋은 집에서 대접받고 사는 게 오래전부터 부러웠었나 봐. 너 힘들 때 모른 척해서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정말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진술할게. 고마워, 제인아. 유경은 잘 나가는 의사였음에도 재벌 딸인 제인의 그늘에 가려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늘 탓했던 시모와 그런 상황을 방관하던 김한이었었는데 정작 불임의 원인은 남편의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자 유경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 유경에게 김한은 한사코 매달리지만 그럴수록 더욱 유경의 화를 돋굴 뿐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온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유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사실 유경은 능력 있는 의사였기에 김한과의 결혼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죠. 제인아, 너 지금 기찬 씨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아빠가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 예전부터 나도 눈치는 채고 있었고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도울게. 아니, 이건 내 복수이기도 해. 난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노숙자 여사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말해 도울게. 친구라면서 그동안 널 외면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한테 사죄하고 싶어. 유경은 이혼 소송에서 진술을 하기로 한 제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러 제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갑자기 제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에서야 너한테 말할게. 너가 날 나쁜 년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 은호 유괴 사건 김한 씨가 범인이야. 정말 미안해, 제인아. 난 너한테 죄인이나 다름없어. 뭐, 그게 사실이야? 너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은호 유괴 사건의 진실은 제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 내 친구였잖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안해, 제인아. 이 죄는 너한테 살면서 계속 갚을게. 그럼 이 사실을 기찬 씨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그 집 식구들은 다 알고 있어. 그때 아가씨한테 들은 소리가 사실이었던 거네. 유경아, 난 지금 널 당장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입장이 어땠을지는 조금 상상이 가네. 어쨌건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살면서 두고두고 갚겠다는 말 기억할게. 그래, 제인아.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은호 유괴범이 김한이었다는 사실을 제인에게 어렵게 고백하고 유경은 조금 더 떳떳해진 채 제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에게 빚을 갚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유경아, 네가 해줄 일이 있어. 도희 씨를 차로 친 범인이 기찬과 세리인 것 같아.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전부이고 그 사람이 얼굴까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모든 증거들이 약간씩 부족해. 이혼 소송 중인 건 알지만 며칠만 집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을까? 기찬 씨 컴퓨터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밖에서는 늘 한 몸처럼 들고 다니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집에서는 그래도 방심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노트북만 손에 넣으면 도희 씨 죽음의 진실도 밝힐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 알았어, 제인아. 내가 한번 빼내볼게. 그래, 고마워. 쉽지 않을 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제인의 부탁에 작전대로 유경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김한의 계속되는 사정에 못 이겨 집으로 들어오는 척하며 시어머니가 뭐라 하던 말던 유경은 꼭 참기로 하고 기찬의 노트북만을 생각합니다. 기찬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타이밍을 노리지만 옆에서 귀찮게 하는 김한과 기찬의 방을 지키는 세리 때문에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 기찬과 세리는 사업상 골프 모임이 있어 나가고 남편은 가게에, 노숙자는 개모임으로 외출을 해
집에는 유경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유경은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찬의 방으로 조심히 들어가고 안방 침대 옆 탁자에 기찬의 노트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길로 제인에게 연락해 기찬의 노트북을 건네고 제인은 기찬의 노트북 자료들을 뒤지며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켜 앞으로 기찬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유경이 다시 노트북을 원래의 자리에 놓는 그 순간 기찬과 세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유경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몸을 숨깁니다. 한편 기찬의 컴퓨터를 입수한 제인은 그 안에 담긴 자료들을 보며 이제 기찬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는 회사를 비도덕적으로 운영한 자료들과 회계장부, 그리고 비번으로 잠겨있는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파일 비번을 풀기 위해 애를 쓰고 쉽게 열리지 않는 파일 대신 다른 자료들로 일단 기찬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도희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풀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찬이 메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의문의 인물이 있었으니 제인은 이를 통해 그날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기찬의 뺑소니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뒤늦게 복수에 합류한 유경 덕분에 가장 어려웠던 노트북 입수를 하게 된 제인. 이제 도윤, 오성과 함께 본격적인 복수에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인 노트북으로 기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던 한 발 앞서 기찬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수에 합류하자마자 큰 역할을 한 유경은 일이 끝나자 바로 짐을 싸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인간들에게 일말의 복수 한 방을 날리게 된 유경은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기찬과 세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